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 교수입니다. 감염병 역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론 역학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가 만성질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최근에 네이처 메디신의 싱글스 백신과 관련한 영국에서의 그 웨일즈 지방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이처지에서 작년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024년 7월 25일자 발간된 내용에도 제목을 보시면, 요거는 미국의 경우 Recombinant Shingles Vaccine is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dementia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싱글스 백신, 베리셀러 조스터에 대한 백신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대개 라이브 백신의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예방률이 50%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접종은 이르긴 합니다만 가격도 낮고. 그렇지만 GSK에서 사백신이자 리컴비넌트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50세 이상의 예방률, 이피커시 자체가 97.2%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접종 횟수는 2회고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CDC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2017년을 기준으로 레코멘드가 바뀌면서 리컴비넌트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2017년 10월에 그러한 레코멘데이션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과 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후의 코호트별로 디멘시아의 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보시면 싱글스 백신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대의 성인이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접종 대상 감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17년에 접종 권고가 바뀌었다고, 10월에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서 두 개의 코호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의 코호트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맞은 코호트, 그리고 추적 기간을 고려해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약 3년간. 그리고 똑같이 2017년 11월인데 10월부터 권고가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9월 30일부터 과거로 3년 돌아가서 2014년 10월 1일까지 두 그룹들을 가지고, 두 그룹은 다 전자 의무 기록이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건강보험의 조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는 사적 회사고, 약 62개의 헬스케어 오르가니제이션이 가맹되어 있는 트리넷X라는 US 콜래보레이티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 기록을 물론 익명으로 뽑아서 조사를 하는 이 코호트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의 여러 가지 디멘시아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과 좀 무관할 수 있는 베스큘라 디멘시아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다른 파킨슨병이라든지 등등등 다 이제 제외를 하고, 메소드로서는 다만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아무래도 디멘시아를 보게 됩니다만,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또 이제 정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했더니, 리절트에 보시게 되면 먼저 그 빨간 선이 리커미넌트 백신인데 2017년 11월이 넘어가면서 거의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파란색은 생백신입니다. 생백신의 사용은 매우 줄고, 리커미넌트 백신, 재조합 백신은 전체를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디멘시아는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를 보시면, 빨간 선은 2017년 10월 이후에 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디멘시아인데, Y축 대비 파란 선에 비해서 before October 2017년보다는
디멘치아가 낮게 발생한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와서 물론 뭐 복잡하게 다른 여러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 디스커션을 통해서 보시면 리컴비넌트 백신이 그 향후 이제 6년을 관찰을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디멘치아의 리스크를 나눠준다. 얼마나 낮추느냐? 약 17%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다만 이 연구는 관찰 연구지만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이다. 그렇지만 코젤러티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뭐 통상적인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밝혀져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 스터디에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헬페스 조스터와 디멘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온 많은 과거의 사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헬페스 조스터 백신의 내추럴 익스페리멘트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잡아서 이런 연구가 네이처지에 작년 7월에 실렸던 겁니다. 이번에 실린 논문도 사실은 이번에 그 영국의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던 논문은 2023년에 접수가 돼가지고 이번에 게재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웨일즈에서 80세 이상의 싱글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서는 제조합이 아니라 결국은 생백신을 접종을 하게 된 80세가 도래하는 순간부터 이제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되니까 그걸 가지고 전후로 이제 내추럴 익스페리멘트가 이루어진 것이고, 방금 설명드린 것은 미국의 특정한 헬스케어 오르가니제이션에서 그 전까지는 라이브 백신으로 접종을 하던 것이 효과가 높은 리컴비넌트 백신으로 바꾸니까 약 추적 기간 후에 17% 정도 디멘치아가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염병 병원체의 만성질환, 그것도 우리가 지금 캔서 넘어 디멘치아를 넘어서 결국은 헬시한 론지버티로 가고 있는 전체의 연구 비전과 관련해서 그 디멘치아를 타겟팅으로 감염병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2년부터 이제 조스터 백신이 허가되어서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2025년 넘어가니까 크게 뭐 주의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남다른 여러 가지 관심과 참여가 강하기 때문에 헬페스 조스터 백신과 관련하여서 디멘치아와 연관된 여러 연구를 주의 깊게 진행하면서 결국은 성인에서의 예방접종도 그 감염병을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텐셜이 있다, 만성병과도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정책화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